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34, 바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 농민 운동과 이 사회적 약자들의 평등을 지향했던 대중운동, 묶어서 주제 34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민족주의자들, 즉 우파에 의한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사회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좌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쟁의, 그런 파업, 농민 노동자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의, 파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업. 일 안에 배째 이런 게 바로 파업이죠. 자, 왜 이런 쟁의가 일어나게 될까? 배경, 그다음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농민쟁의, 그러니까 소작쟁의, 그다음에 노동쟁의 사례 하나씩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쟁의의 성격이 20년대 성격과 30년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대중운동 중에서는 우리가 주로 형평운동, 이게 이제 아마 좀 생소할 텐데 이 형평운동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농민노동운동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를 일단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자, 사회주의는 또 뭐냐? 소위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같이 묶어서 봅니다. 계급 투쟁을 통해서 평등 사회를 일으켜야 된다.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지금 보면은 농민, 그다음에 노동자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좀 을의 느낌이죠. 을. 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을들이 서로 손을 잡고 투쟁을 통해서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조선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도에 일본이 치안유지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탄압을 하기 시작한다. 뭐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 자, 대표적인 쟁의, 소작쟁이가 바로 암태도에서 나왔던 암태도 소작쟁의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노동자들에 의한 쟁의 파업이 바로 원산, 북한 지역에 있는 원산에서 일어났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그 다음에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으로 소작농들이 늘면서 소작농들이 늘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좋아서 소작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지주의 땅에 붙어가지고 이제 알바생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굉장히 좀 열악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소장료. 그러니까 땅 주인인 지주에게 바쳐야 되는 소장료가 많게는 80%였다고. 80%. 말도 안 되죠. 60에서 80%였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그 세도 정치 시기에는 대충 60% 정도라고 뭐 이렇게 기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1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80만 원을 반납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소작농들의 파업이 많이 일어났는데 대체로는 다 실패해요. 대체로는 다 실패하고 이제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암태도 소작쟁의입니다. 이 궁핍해진 소작농들이 1923년도 목포 앞바다에 있는 암태도에 살고 있던 소작농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쟁의 파업을 일으켰는데 뭐 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파업을 일으켰더니 일본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그랬더니 더 많은 농민들이 일본 경찰서 앞에 와가지고 북치고 꽹가리 치고 막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죠, 시위를. 견디다 못한, 견디다 못한 일본 경찰이 이 암태도 소작농들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문씨를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니네 소작농들 그 소작료 좀 낮춰줘라. 그래가지고 80%에 달하던 소작료가 무려 절반으로 깎입니다. 40%로 낮춰지게 돼요. 예전에는 100만 원 벌면은 80만 원을 땅 주인한테 바쳤어야 됐는데 이제는 100만 원 벌면은 40만 원만 바치고 60만 원은 우리 거. 그래도 되게 많이 바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거나. 네, 성공했던 대표적인 소작쟁이 사례가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원산 노동자 총파업 한번 볼까요? 자, 20년대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일본 상품 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일본 자본이 침투가 심해지고 식민지 공업화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데 우리는 이중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피식민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차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아시아인이라는 이제 그런 차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뭐 영국 기업도 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일본인 노동자들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더 열악하고 여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1929년 북한 지역에 있는 원산에 영국계 이제 원유 공장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서 일본인 감독관이 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 그래도 차별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내 눈앞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 감독관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열받죠? 그래가지고 시위를 한 겁니다. 파업을 한 거예요. 파업을. 아, 일 안 해. 일 안 해. 대체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일 안 한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이 사장들은 이제 믿는 게 있어요. 해고해버려요. 해고해버려요. 왜냐하면은 다른 노동자들 또 채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원산 지역에 이 공장이랑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같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장에서 일 안 해요. 돈 더블로 줘도 안 해요.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도 막 돈 모아가지고 야 힘내라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야 힘내 너네는 꼭 이길 거야 이렇게 국제적인 연대를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뭐 심지어는 독일 더 놀라운 거는 일본에서도 일본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국제 연대를 표명하기도 하고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 국제 연대를 받았는데 성공했을 것 같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데 어쨌거나 이런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암태도입니다. 암태도 목포 앞바다에 있고 원산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북한 그 토끼로 치면 토끼 목이죠, 목, 뒷목. 자, 성격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는 주로 생존권 투쟁, 아이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월급 올려주라, 휴일 좀 달라, 뭐 이렇게 투쟁을 했다면 30년대가 되면 일본 물러가라, 일본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구호가 조금 정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깨달은 거예요. 음, 우리 지주, 우리 공장장 뒤에는 일본이 뒤를 봐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파업하면은 일본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더라.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공장장 또 우리 지주 뒤에서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싸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각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항일 투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대중운동 살펴볼게요. 대중운동 세 가지 운동,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인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 위한 운동이고 평등을 지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년운동 하면은 그냥 선도교, 특히 이제 방정환 선생을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무슨 날? 어린이날 제정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이들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전에는 없었대요. 이때 만들어요.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어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여성운동 단체로 근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의 자매단체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근우회 하나면 끝납니다. 형평운동, 백정차별 반대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백정이 뭡니까? 백정. 고기 잡아서 파는 사람을 백정이라 그래요. 요새로 치면은 정육점 사장님이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인데 이 당시에는 심지어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업신여기고 특히 이제 이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학교에 가면 생활기록부가 이때도 있었잖아요. 그 백정의 자식들에게는 그 생활기록부 옆에다 빨간 점을 찍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백정 아빠들이 중심이 돼서 1923년도에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결성을 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형평운동이냐? 이게 한자인데 여러분들 평자는 평평하다 또는 평등하다 이런 뜻의 평자예요. 형자는 여러분들 과학 실험실을 하면은 양팔 저울 있죠, 양팔 저울. 그 양팔 저울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자는 저울형, 평은 평평할 평자입니다. 양팔 저울이 평평한 것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진주에서 시작이 됐다. 자, 여기까지 농민노동운동,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다음에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했던 세 가지 대중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